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가 음식물 감량기를 청소하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해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급식 노동자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음식 조리 외에 방역 위생 관리까지 업무가 더 늘어났지만 인력 배치 기준 때문에 아파도 휴가를 못 내고 일을 해야 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10년 동안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 실무사 일을 한 A씨. 식자재 세척부터 음식 조리, 배식과 청소까지 매일 꼬박 8시간 넘게 일을 합니다. 장시간 고된 노동에 다리 연골판이 파열돼 이미 3차례나 수술을 받은 A씨는 어깨와 허리 통증이 심해 매일 밤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해 배식 시간은 갑절이나 늘어났고 탁자와 칸막이 닦기 등 위생 관리까지 업무는 더 늘었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칼질도 이제 한쪽 손만 이렇게 쓰고 밥 접고 이러다 보니까 팔목 아프신 분들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로 팔목이나 어깨, 허리 이런 데가 되게 아파서 이제 물리치료도 많이 받고 있어요. 제주 지역의 초등학교 기준 조리사 1명이 담당하는 급식 인원은 평균 94.5명. 149.1명인 서울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제주 지역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작지 않습니다. 완전히 조리되거나 반조리된 음식을 받아 공급하는 대도시 지역과 달리 제주는 김치까지 직접 담그는 등 모든 음식을 100% 조리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식 노동자들은 몸이 아파 병가나 연차를 사용하려 해도 조리사 수 등 학교 관리자 배치 기준에 미달된다며 대체 인력을 쓸 수 없어 제대로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사람이 투입돼야 될 정도의 일의 양을 지금 한 3사람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주위에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를 살필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다 보니 급식 노동자들은 담당 학생 수 기준을 낮춰달라고 10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제주도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기구, 조리기구에 대한 현대화도 지금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인덕션으로 이제 교체를 많이 하고 있고, 보건증을 채점할 수 있는 방역 인력도 채용을 하라라고 저희가 학교에 안내를 했고요. 강원과 충북교육청이 급식 노동자들이 연가와 병가를 제때 쓸 수 있도록 대체 인력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린 제주 지역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제주도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시내 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이 상하수도 대책과 학교 신설 논란 속에 도의회 심사에서 보류됐습니다. 고자왈 파괴 논란이 일었던 국가위성센터에 대한 도유지 매각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가 오등봉과 중부공원 부지에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겠다면서 상하수도 대책은 없다고 도의원들은 질타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물량이 그 배수지의 물량을 하루 취수량이 오버가 되고요. 그럼 새로운 배수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안 하고 지금 뭐 이거를 협의에 들어온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건물 허가나 이렇게 계속적인 대규모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수 처리는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올라오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도내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어 건축 행위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부도 지금도 공사 중지, 동부도 지금도 공사 중지. 제주시뿐만 아니라 양 서부 동부에 있는 거기에서도 건축 행위는 다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면. 학교를 어디에 지어야 할지를 놓고는 제주시와 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 공원 부지 내에 학교 신설은 불가한 부분이고, 공원 부지 내에 일단 학교 용지가 확보돼야 저희들 쪽에서는 차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결국 도의회는 용수 공급과 하수 처리 계획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환경 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덕천리에 들어서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에 매각하는 도유지는
고자를 빼서 면적을 3분의 2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위성센터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주 분원으로 격상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라는 부대 의견이 붙었습니다. 센터가 제주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옆에 지역 주민이자 저희들이 지역민입니다. 같이 협의해서 좀 상생방을 더 구체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위성센터가 군사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1년 가까이 서귀포에서 살며 작품 활동을 했던 화가 이중섭의 원화 작품 12점이 제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제주도에 기증을 한 건데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오는 9월에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서귀포에서 1년 가까이 피난 생활을 했던 천재화가 이중섭. 초가집과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해안과 섬의 풍경을 담은 이 작품은 전쟁의 참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평화롭기만 합니다. 초록 바다를 배경으로 새들과 가족이 어우러진 해변의 가족. 비록 단칸방이었지만 사랑하는 부인, 두 아들과 행복했던 서귀포 생활이 투영된 작품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끈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아이들과 끈. 첫 아들을 병으로 잃은 슬픔과 일본으로 떠난 가족들 때문인지 물고기와 노는 아이들, 그리고 비둘기와 아이들처럼 소만큼이나 아이들이 이중섭의 작품에 많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 가족, 그걸 사랑하는 작품을 주제로 해서 평생을 그려오신 분입니다. 이게. 삼성그룹에서 제주도에 기증한 이중섭 원화 작품은 부인인 이남덕 여사에게 보냈던 엽서와 석점과 유화 6점, 수채화 1점, 은지화 2점 등 모두 12점. 이에 따라 이중섭 미술관의 이중섭 원화 작품은 59점으로 늘어나고 편지 자료와 유품 등을 포함하면 96점이 되는데 기증 작품은 오는 9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중섭 미술관이란 이름에 걸맞게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작품은 이중섭 화가의 기일인 9월 6일 전으로 특별 전시회를 열어서 이중섭의 귀한 작품이 제주의 품에 안기는 만큼 이중섭 미술관에 부족한 전시 공간과 수장고 등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요즘 바닷가로 낚시 나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낚시하는 모습을 SNS로 실시간 중계하려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몰리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촬영 경쟁 끝에 한 개인 방송 진행자가 상대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대어가 잘 잡힌다고 알려진 한 바닷가. 낚시꾼들이 갯바위에 털을 잡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생중계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몰립니다. 동시에 2명이 히트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 없습니다. 이 타입이. 방송 진행자들끼리 슬슬 촬영 경쟁이 시작됩니다. 안경쓰레 씨, 나와봐요. 좀 사진 찍게. 이쪽으로 같은 데로 찍으면 되잖아요. 한 낚시꾼이 큼지막한 부시리를 낚아올린 순간 반대편에서 찍고 있던 또 다른 진행자가 벌컥 화를 냅니다. 제주도에 대부실입니다. 한 20kg 정도는. 오늘 벌써 2마리째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갈고리를 들어올려 상대 머리를 내려칩니다. 뭐라고? 분을 사귀지 못한 듯 폭행은 계속됐고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B 씨를 특수폭행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실신했습니다. 그리고 깨니까 발로 수차례 짓밟고 있길래 옆에 다리 보이는 그 다리 잡고 살려주세요. 영문도 몰랐습니다. 제가 왜 맞았는지도 모르겠고요. 뒤늦게 이제 영상을 제가 몇 번을 보고. 낚시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가해자는 현장에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등을 때리려고 이렇게 때렸는데 피하면서 목에 이렇게 맞았더라고요. 한말로 갖다가 뭐라고 막 그러면서 눈을 갖다가 확 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눈이 이제 저도 뒤집혀가지고 거기서 화가 난 거죠. 폭행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낚시꾼과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곳인데요. 제주에서는 이런 곳이 늘면서 관련 마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낚시로 수십 개의 개인 채널이 운영되면서 보름 전엔 서귀포항에서 낚시 자리를 놓고 다투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요즘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교 폭력도 늘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어가 서툰 학부모들이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수 MBC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심채린 씨. 심 씨는 어느 날 중학생 자녀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I asked her if she had experience like a bully from other students. So, and right away, 바로 말해서 네 엄마 그래서 I was shocked.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 말과 행동이 서툴다는 이유였습니다. 머리 많이 밀고 이렇게 하고 몸이 또 이렇게 몇 번 많이 이렇게 또 발바닥 하고 이렇게 So I didn't know that. 심 씨는 다음 날 바로 학교에 신고했지만 모국어인 따갈로그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한국에는 일가 친척 하나 없던 탓에 조사를 받을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불편했죠. 그래서 아직도 한국말 어렵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다문화 학생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아 전체 학생 수의 5%가 넘습니다. 문제는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학교 폭력 피해 사례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광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피해는 지난해보다 올해 3.7배 늘었습니다. 폭력 피해가 늘어나자 광양교육지원청은 전국 최초로 이주 여성들을 모집해 현장 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9개국에서 모인 11명의 지원단은 앞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직접 현장 대응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여기 살면서 다문화 아이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문화 아이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언어에 더해서 좀 뭔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중학교 다닐 때는 학교 폭력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 아들은 아니고 다른 애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고 도와줄 거예요. 다문화 가정 100만 시대. 매일 차별과 의사소통의 장벽에 부딪히는 조금 다르게 생긴 우리의 이웃들은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바람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압과 저기압 간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어젯밤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산지와 추자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까지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속 45km 정도로 불겠고요. 바다에도 바람이 강해서 오늘 오후까지 파고가 높겠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비구름이 몰려오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내일 낮까지도 약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 16도, 그 밖의 지역은 1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21도, 남부와 동부 지역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풍랑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물결이 2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데요. 만조시의 파도가 해안가로 갑자기 몰려올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나 갯바위에서는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일요일에도 오전 한때 비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도 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사망 사례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내일 심의를 통해 제주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2건의 사망 신고에 대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14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90대 할머니가 닷새 만에 숨졌고 지난 22일에는 70대가 접종 이튿날 숨졌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국비 8억 7천만 원을 확보해 4.3 평화재단과 함께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색달동 2곳과 영남동, 노형동과 상해동, 시오름 등 6곳에 대한 발굴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가시리에서 발굴된 유해 3구 등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275구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위해 제주 한라병원과 서귀포 열린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유가족 체열을 진행합니다. 제주 지역 자치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출범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6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초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에 정식 출범하게 되는데 오는 2024년까지 생활안전과 교통 등의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한 여고 학생 사물함에서 부패된 토끼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6일 제주 시내 모 여자고등학교 학생 사물함에서 부패한 토끼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교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하루 전인 25일 저녁 한 여성이 토끼 사체를 들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여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뉴스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